노르웨이는 사상 가장 극한의 극한도로 터널을 건설 중입니다. 이것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진정한 공학적 위협입니다. 전례 없는 건설 프로젝트로 다양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노르웨이 남부 이 지역과 나라를 유명하게 만든 숨막히는 피오르드 아래에서 2018년부터 거대한 건설 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그파스트 프로젝트는 엄청난 업적을 품고 있습니다. 길이 27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2033년에 개통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도로 터널이 될 예정입니다. 이 터널은 역대 가장 깊은 도로 터널이 될 예정이며 일부는 해수면 아래 약 400m까지 내려갑니다. 수십억 유로가 투입된 이 초대형 구조물은 이미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현장에서 이미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수륙양용 자동차에 탑승하세요. 오늘 루킹포우가 여러분을 노르웨이 로그파스트 터널의 깊은 수중 세계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이번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거친 지형을 가진 나라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상하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매력은 해마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데만도 장거리 여정을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현실은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동쪽에 위치한 수도 오슬로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르겐과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스타방헤르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는 거의 5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프랑스 파리와 리옹을 자동차로 이동할 때 소요 시간과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프랑스 구간은 4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지만 노르웨이 여정은 겨우 208km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지리적 조건 때문입니다. 베르겐과 스타방헤르 사이에서는 운전자들이 현재 페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여행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도시 간 연결성을 개선하고 국가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지역 상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E39 해안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360km에 이르는 이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도로는 북쪽의 트로네임에서 남쪽의 크리스티안산까지 이어지며 결국 덴마크의 올보르까지 연결됩니다. 현재 노르웨이 구간만 여행해도 21시간이 걸리며 7번의 페리 이동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터널과 다리를 건설해 이러한 페리 이동을 없애고 여행 시간을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증거로 이 프로젝트는 2050년 이전에는 완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예상이 4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 모든 주요 혁신들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 중 가장 야심차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프로젝트는 로갈란드 고정 연결, 즉 로그파스트입니다. 로그파스트는 말 그대로 로갈란드의 고정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터널은 스타방헤르 바로 북쪽에 위치한 란데베르그와 스타방헤르 베르겐 노선상의 전략적 지점인 보켄을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 이 구간은 보크메르 피오르드와 크비초야 피오르드를 페리로 건너야 합니다. 노르웨이 도로청의 관할하에 건설되는 이 터널은 같은 이름의 마을이 위치한 크비초이 섬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전용 출구가 마련되어 노르웨이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크비초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터널은 스타방헤르와 하우가순 지역을 잇는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로를 만들어 노르웨이 서해안의 교통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터널의 북쪽이자 가장 깊은 구간 건설을 맡고 있는 스칸스카의 프로젝트 매니저 중 한 명인 안네 브리트모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녀는 로그파스트가 두 도시를 오가는 운전자의 시간을 약 40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터널로 페리 노선, 대기줄, 제한된 운행 시간표가 사라질 것입니다. 야간에 페리가 운행하지 않는 문제와 날씨 의존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제약 때문에 저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올해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전 수십 번의 시도와 달리 이번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제가 변해서가 아니라 매일 쌓은 작은 습관에서 비롯됐습니다. 욕구가 생기면 잠시 멈춰 반응을 관찰하고
충동의 원인을 이해하며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베터헬프와의 유료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격 있는 치료사의 지원을 받아 시간이 지나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게 돕는 꾸준한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면 베터헬프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베터헬프는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치료사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면 며칠 내로 바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지 치료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도해보고 싶으시면 설명란 링크나 betterhelp.com/lookingfor에 접속하세요. 첫 달 치료비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올해 정신건강을 돌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길을 뒤로하고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새로운 도로는 경치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될 예정입니다. 화물 운송 물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절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로그파스트는 총 26.7km에 이를 것입니다. 비록 철도 터널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로그파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이 될 것이며 24.5km에 달하는 또 다른 노르웨이 터널인 레이달 터널을 능가하게 됩니다. 레이달 터널은 5년간의 공사와 수십 년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200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레이달 터널은 2개의 피오르 아래 산악지대를 관통하며 18개의 회차 공간이 있어 운전자들이 필요할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레이달 터널은 조명 시스템으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공 오로라 설치물이 세계의 주요 회차 동굴을 밝히며 여행에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이동성 향상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심지어 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럽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2개의 진행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관한 영상을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다시 로그파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터널은 각각 2개의 차선을 가진 2개의 독립된 터널로 구성되며 모두 자동차 전용입니다. 안전 보행로가 500m마다 설치될 예정이며 사고 발생 시 한 터널에서 다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연결 통로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 특별한 구조물에는 17개의 기술 건물, 154개의 비상 지점, 38개의 연결 통로와 터널 사이의 구조 진입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각 터널은 직경이 10m를 조금 넘을 것입니다. 로그파스트는 또한 터널 환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트팬이 동력을 공급하는 종방향 환기 시스템에 의존할 것입니다.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는 터널의 중간 지점을 포함해 전체 구간에 걸쳐 분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2개의 수직 환기구가 구착되고 있는데 깊이는 약 230m이고 지름은 각각 8.6m와 9.4m입니다. 이 환기구들은 여러 개의 환기 터널과 함께 한쪽 환기구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다른 쪽 환기구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인상적인 공학적 업적 중 하나가 들어섭니다. 지하 이중 로터리가 추가 터널과 연결돼 크비초이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최대 경사가 7%에 이를 것이며 터널의 다른 구간에서는 약 5%로 제한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가장 가파른 지점에서 100m마다 7m를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터널은 해수면보다 266m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은 더 깊어져서 392m까지 내려가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도로 터널이 됩니다. 비교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은 길이가 50km이고 그중 38km가 해저 구간이지만 해수면 아래로는 약 75m 정도만 내려갑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300m보다 더 깊은 도로 터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하죠? 단순히 기록을 깨기 위해서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대형 유럽 프로젝트들과 달리 로그파스트는 사전 제작한 터널 구조물을 해저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단한 암석을 직접 폭파하고 뚫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터널은 피오르드 아래를 굴착해서 만든 것이지 그 위에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어 터널과 그 위의 물 사이에는 최소 50m의 암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노르웨이에서 널리 사용되며 극심한 수압 아래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약 850만 입방미터의 암석을 굴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가 불가피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친환경 전략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굴착된 암석의 대부분은 터널 입구와 출구 근처의 산업지대 조성을 포함한 지역 프로젝트에 재사용될 예정입니다. 최대 폐기물 처리장은 크비초이의 새 산업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정밀성입니다. 일정 단축을 위해 로그파스트는 양쪽 끝에서 동시에 굴착 중입니다. 목표는 두 팀이 오차 범위 5cm 미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오차가 발생하면 기술적, 재정적, 그리고 일정상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한 공학으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회전 거울 레이저 스캐너가 새로 굴착된 구간을 측정하여 초당 최대 2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해 터널의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이 모델은 설계 도면과 비교되어 아주 작은 부정확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사가 기기를 들여다보는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스웨덴 산업기술 회사 헥사곤의 CTO인 부르크하르트 보움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자재 오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터널을 건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첨단 그라우팅 및 방수 기술에도 의존하며 끊임없이 해수 침투 위험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수면 아래 300m 깊이에서 상당한 염수 누수가 감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암석을 완전히 밀봉할 효과적인 그라우팅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안네 브린모엔이 CNN에 밝혔습니다.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2018년 1월에 시작되었지만 2019년 말 비용 초과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고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위기로 인해 몇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는 2021년 말에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일정에 따르면 첫 차량들은 2033년 여름에 로그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비용은 250억 노르웨이 크로네 또는 21억 유로 이상입니다. 남은 질문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그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 수입 덕분에 매우 부유한 나라입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비용의 40%를, 나머지 60%는 운전자들이 부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흔히 그렇듯 건설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통 후 하루 약 6,000대 차량이 이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터널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행료가 너무 비싸면 운전자들이 이용을 꺼리지 않을까요? 역시 답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 가동 시에는 하루에 13,000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초과하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프로젝트의 초기 이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다른 약점들을 지적하며 당국이 안전, 환경, 예산 문제를 간과했다고 비난합니다. 환경적으로 반대자들은 피오르드의 다른 곳에 대량의 굴착 토사를 투기하는 것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사고, 화재 또는 터널 입구가 막히는 상황이 사각지대로 여겨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항상 반대에 부딪히며 그 반대가 정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도로청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오드바르 카르모는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 2차선 터널만큼 안전한 도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그런 일은 비행기, 기차 또는 페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경보 시스템이 고장, 교통체증, 그리고 사고를 감지할 것입니다. 카메라와 레이더가 차량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론자들은 잠재적인 지역 경제적 영향도 강조합니다. 로그파스트가 성공하면 페리 서비스와 관련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그파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9 현대화 계획 내에서 2050년까지 모든 페리 운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터널 운영과 유지 보수에 관련된 미래의 일자리,
그리고 터널 양쪽 끝에 계획된 새로운 산업지구에서 발생할 잠재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노르웨이의 공영방송 NRK는 메크요비크와 크비초이 사이의 2형 상구간 이 52% 완공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간은 이 프로젝트의 4구간 중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구간입니다.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아직 많은 이정표가 남아있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계속 다뤄주길 바란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곧 루킹4에서 다시 만나요.